입술 필러는 사실 모든 필러 시술들이 뭐 성형 수술도 마찬가지겠죠. 출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국소 마취를 저는 많이 하고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또 그냥 마취 크림만 가지고도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아프다는 분들을 보면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도 잘해요. 입술 필러는 가끔씩 이제 TV에 보이는 그 예쁜 진짜 조각처럼 되어 있는 입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CG가 많고 너무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지인 친구가 한 거죠. 친구가 한 입소문 따라가는 것도 좋겠고 입소문 따라서 읽으면 더 오니까. 그리고 시술 자체는 자기 입 모양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보통은 자기 친구가 했는데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뭔가 라인이 선명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탐스럽게 돼 있는 걸 보고 입술 필러 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얼굴 모양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정중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술은 윗입술이 3분의 1, 아랫입술이 3분의 2 정도의 두께가 되는 두께감 차이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입꼬리가 처져 있는 경우, 오히려 처져 있는 경우가 올리기가 쉬운데 또 그와는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입꼬리를 우리가 종 모양 입술이라고 하죠. 큐피트 화살 모양 입술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큐피트 모양의 입술을 하더라도 또 아랫입술을 땅콩 형태로 하는 게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볼륨을 주는 게 더 예쁜 경우가 있어서 친구나 지인 혹은 사진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얼굴에 너무 두꺼운 입술 예쁘지 않을 수 있고, 또 땅콩 모양으로 입술이 건강히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꼬리에도 적당한 볼륨을 넣었지만 입꼬리가 생각보다 많이 부각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술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국소적으로 시술을 하는데,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국소적인 마취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 코끝 이렇게 정중성 부위가 턱끝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주사라든지 이런 통증에 예민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사 시술을 하고 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편하신데 좀 빨리 끝나는 경우는 오히려 마취 크림만 바르고 하는 경우도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혈류가 좋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신에 잘 붓게 되고, 부은 상태에서 가라앉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선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대칭성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대칭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조금 아물고 나서 붓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살짝 리터치를 해서 볼륨을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필러는 리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좋지만 리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시술 중에 피가 많이 난다거나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붓기가 가라앉고 나니까 볼륨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광대라든지 옆볼 같은 경우 양측 대칭성으로 이마도 마찬가지인데, 시술을 하면 대칭이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주나 4주 정도, 보통 4주 정도 경과한 다음에 살짝 리터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부위를 조금 더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